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네, 제 영상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1.25배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S2 FX 예측 모델을 돌려보았을 때 5단계에 진입을 했고 강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내년 12월 정도가 되면 못해도 10만 달러에서 최고 28만 달러까지 오르지 않겠냐 라는 주장을 플랜 B 애널리스트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이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올라가는 거는 동의합니다. 근데 내년에 28만까지 찍을 것이냐는 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물이 해주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격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또 올라가는 걸 방지하는 역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품을 어느 정도 방지해주는 이 선물 거래가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28만 달러까지는 순식간에 볼 수가 있겠는데 현 상황으로는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고요. 그레이스케일이 지난주에 15,000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진짜 집념의 그런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우리도 좀 따라 배울 필요성이 있겠죠. 네, 이더 2.0 론칭 입금 규모가 목표치 17.69%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좀 잘 모이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벌써 11월달 중순까지 갔습니다. 조금은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2.0의 컨트랙트 주소에 보내졌던 게 보게 되면은 뭐 데드코인도 있고 뭐 에이다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측면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네트워크 1위 폴카다, 2위 카르다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인에 신뢰를 하겠다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모이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만큼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 이자 보상 비율 또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에 대한 점유권이 있는 쪽, 그리고 앞으로 호재가 있는 쪽 위주로 만약에 챙겨 보신다고 하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피델리티 에셋이 비트코인의 송금은 글로벌 결제에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 시점에 있어서 강한 내성을 견뎌냈고 그것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통화정책에 실시하고 있는 중앙은행보다 더 괜찮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또 칭찬도 해줬고요. 투명성, 탈중앙화를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조만간에 비트코인 캐시 시총을 추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시자가 본인의 트위터에 닭, 돌고래, 벌, 돈, 순 이모지 5개를 올렸고요. 네. 이를 들고 한 트위터 유저는 라이트코인이 캐시 시총을 곧 따라잡을 것이라고 내용을 추측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디파이 부분을 약간씩 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XRP 스파크 에어드랍에 있어서 거래 지원을 해주는 쪽 거래소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또 중요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바이낸스, 크라켄, 비트스탬프 등등 일본에서는 비트뱅크 그리고 GMO, SBI, VC 정도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제일 빨리 상장을 해주는 곳이 여러분들은 빠르게 캐치를 해서 그쪽에다가 몰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 상장은 되면 가차없이 파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때까지 해봤던 코인의 패턴이 똑같이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 대신 예외도 있습니다. 물론 그 해당
비트코인이 뭐 여러 가지에 대한 호재 일정이 따닥따닥 붙어져 있다고 하면 좀 입장은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에 비체인 하고 뭐 좀 유사한 코인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건 상장하자마자 쉬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엄청 많이 몇 배 이상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일정이 정말로 슈퍼급이 3개 이상 따닥따닥 붙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가 올라왔던 것이고, 그러지 않고서는 정말 힘든 부분이 꽤 많다라는 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XRP 비트 스탬프 에어드랍 지원 검토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300원 부분에 있었을 때 얼마만큼 또 올라갔지, 차트상을 보게 되면 나쁠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디가 제일 빨리 해줄지 눈치껏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부분에 이제 하드포크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ABC 진영은 486 컴퓨터스나 거의 채굴에 있는 부분이 거의 없네. 뭐 이거 진짜 주는 거 맞아? 채굴을 하는 게 있어야지 주지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채굴은 원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단 이제 가격대가 얼마 정도가 될지는 일단 상장을 해봐야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캐시와 비트코인 대비를 보게 되면 지금의 어느 정도 해시율은 다시 회복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내려가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지만 그 시점 이후로는 해시율이 다시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신규는 며칠 지나고 나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래가 대량 매집을 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12,000달러에서 15,000 사이를 매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렇게 쭉 볼 필요가 없고 그냥 대충 12,000에서 15,000 사이구나 라는 쪽에 머릿속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네, 와봤고요. 그 다음에 있는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트 모바일 앱 초기 이용 신청자 한정으로 공개를 했다. 현금, 이출금,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현금, 이출금, 적립, 리워드 계정 통화,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진행할 수 있다. 거래소는 몇 주 내로 USD, 기프트카드, 스타벅스, 모바일, 벡트캐시를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아마 올해는 안 되고 내년부터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구상도 미리 나와주기도 했죠. 이런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다 라고 보여지지만 현 시점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거를 많이 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스타벅스에 대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도 그 기대감 때문에 선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롱 포지션을 유지는 해줄 수는 있지만 이 지갑이 얼마만큼 인기가 있을지는 그때 가봐야지 저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에 2년 만에 또 하드포크에 있어서 로저버가 페이팔 채택에 부정적으로 내가 개입을 할 수 있고 방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역시 비트코인 캐시에서 분리됐던 쪽은 더러운 짓을 조금 하려고 하는 뉘앙스가 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시 부분에 대한 불안 요소도 또 가중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현 해시율은 그렇게 큰 변화는 주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진흙탕으로 또 되면은 그렇게 해시의 파워가 있는 로즈오버 쪽의 해시 파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정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은 한 달 정도는 여유 있게 대응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CO 스케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정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몰아서 이렇게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스케줄을 매일마다 설명은 좀 잘 못 해주는 것 같아요. 요게 좋은지 아니면 그냥 몰아서 해주는 게 좋은지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을 보시게 되면 골렘이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완체인이 19일날 노드 선택 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이제 R&D 부분에 대한 설명이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트루 USD가 트루 파이라고 해가지고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으로는 스텔라가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투표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3일 기준에 좀 스텔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램에 대해서 심볼에 대한 내용이 눈에 있고요. 루프린 모바일 앱에 대한 측면, 그리고 코스모스에 대한 테스트넷, 그리고 지코인에 대한 브랜드 변경건이 있고요. 그리고 스와이프 X가 조만간에 11월 말에 출시를 한다는 점이 가장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